이제 목차의 첫 번째 30평 식당의 기적, 10년 적공의 성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땅의 구분식재 뱅뱅막국수의 1분 공예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하게 된 뱅뱅막국수 뱅토벤 황승준입니다. 작년 11월에 농림축산부에서 주최한 행사에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갑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소상공인 대표로는 성심당과 뱅뱅막국수 두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자리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30평 식당의 기적, 10년 적공의 성공 전략. 두 번째가 인시 매출. 세 번째가 국내산 식재료 계약 재배. 네 번째가 계절성 극복. 그리고 다섯 번째가 뱅뱅막국수의 꿈입니다. 이제 목차의 첫 번째 30평 식당의 기적, 10년 적공의 성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폐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19.7%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 처음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폐업은 느는데 창업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해 1월, 2월, 3월 어떠셨나요? 2013년에 출간된 매일의 의뢰라는 책에서는 150명의 유명인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평생 동안 특정 시간에 반복되는 어떤 일상을 꾸준히 반복했다는 겁니다. 루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꼭 커피콩 60알을 세가지고 60개의 커피콩을 갈아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서 3시에는 늘 작곡을 했고요. 작곡을 한 후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오선지를 들고 산책을 나가 또 악상이 떠오르면 벤치에 앉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맥주를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매일 이러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바로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입니다. 인물 한 명을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역시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요. 이분만의 특이한 일상은 회색 코트를 입고 스페인 지팡이를 잡고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은 오후 3시 30분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고 매일 이러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여기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의 실루엣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건 베토벤이나 칸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매일 그날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또 습도를 체크하고요. 메밀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매일 이러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네, 접니다. 저보고 분위기가 음악하는 사람 같다고 뱅뱅막국수의 베토벤이다. 그래서 줄여서 뱅토벤이란 별명을 좀 지인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백마애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뱅뱅막국수 컨셉 때문에 머리까지 이렇게 파마를 하고 다닌다고 그런 분도 계신데 제가 원래가 곱슬머리입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제 별명과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변하고
그들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저도 한번 살짝 껴도 되겠죠. 화려하거나 멋진 일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꾸준함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베토벤은 음악의 역사에, 칸트는 철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한식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반죽을 하고 면을 뽑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뱅뱅막국수가 걸어온 길은 일신우일신하며 변하지 않기 위해 변화하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뱅뱅막국수의 여정이 담긴 1271% 성장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 속에 담긴 10년 적공의 성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매출 1280만 원 9명 직원이 만들어낸 성과를 인시매출 위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시매출이란 직원 한 명이 1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계산식은 총 매출을 직원 수와 근무 시간을 곱하여서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직원이 10시간 동안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인시매출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인시매출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성, 숙련도, 장기 근속인데요. 첫째, 생산성이란 한 명의 직원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숙련도인데요. 직원이 특정 업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장기 근속인데요. 직원이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생산성과 숙련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군대에서 짬밥은 무시 못한다는 말처럼 한 조직 내에서 쌓이는 경험은 생산성과 숙련도를 극대화하는 성과로 이어집니다. 작년 8월 18일 9명 직원으로 1280만 원 최고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인시매출은 14만 2천 원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당 142만 원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그럼 인시매출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인력 구성은 주방 셋, 홀 둘에서 총 5명이고 성수기에는 1명씩 늘어 총 7명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력 구성은 비수기에는 주방 넷, 홀 셋에서 총 7명, 지금 성수기에는 총 9명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비수기 12월 인시매출을 계산하면 12,862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2020년과 2024년의 최저 매출과 최고 매출의 인시매출표입니다. 인시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 4년 동안 인시매출은 12,000원에서 9만 원까지 약 9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인시매출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제가 인시매출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고객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우리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은 우리의 외부 고객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의 내부 고객입니다. 저는 이 두 고객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외부 고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뱅뱅막국수가 한국의 인앤아웃 버거처럼 되기를 꿈꿉니다.
업계 평균 3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적화된 근무 환경과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연봉은 곧 생산성이 향상되고 퇴사율이 낮아져 이는 곧 매장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 인앤아웃 버거 부사장 데니 워닉의 이 말 속에 직원 만족이 곧 매장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인시 매출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는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 1억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최저연봉 1억인 막국수집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인시 매출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더욱 높인다면 꼭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목차의 3번째입니다. 국내산 식재료 계약 재배로 대한민국 농가를 지키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외식업자의 미션은 국내 농민, 어민, 축산업자와의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식업자 전체가 수입산 식재료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국내 농가는 어디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품질의 막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품질의 메밀 농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진은 부안 변산반도의 메밀밭입니다. 막국수의 맛은 메밀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핵심 식재료인 메밀은 해풍 맞고 자란 최고 품질의 변산 메밀을 사용하고요. 또 참기름, 들기름은 전남 무안의 최고 품질의 참깨와 들깨로 착유한 참기름과 들기름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막국수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식재료를 찾아다녔습니다. 최고 품질의 메밀과 참기름, 들기름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북임농산, 제분업체 삼성제분, 그리고 가나안 방앗간과의 업무협약 MOU도 정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농가의 상생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외식업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뭐 다 좋은데 국내산하고 수입산 가격 차이가 3배 이상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쓰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물론 저도 가격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그릇당 원가를 계산해 보니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국내산 들기름이 3만 원, 수입산 들기름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들기름 한 병으로 50인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국내산 들기름을 쓰면 1인분에 600원, 수입산 들기름을 쓰면 1인분에 200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3배 원가라고 하면 엄청 큰 차이 같지만 이렇게 1인분으로 계산해 보면 겨우 400원의 차이입니다. 만약 원가의 보전을 위해 판매가를 1,000원 올린다면 아직 600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600원으로는 고객에게 또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1,000원 더 비싼 국내산 식재료의 막국수와 1,000원 더 싼 수입산 식재료의 막국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원가 1,000원으로 엄청난 가치의 차이를 만드는 원가의 마법입니다. 저희가 주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인데요. 손님들에게 차차 알려지게 되면서 막국수가 더 맛있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손님들의 반응은 매출로 이어졌고요. 저희가 주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쓰기 시작한 2024년과 그 전년도 2023년에
매출을 비교해 보면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최대 증가율인 6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네요. 음식의 맛은 어디에서 옵니까? 음식의 맛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초에 만난 한 문장, 9분 식재 1분 공예. 맛있는 음식은 90%의 좋은 식재료와 10%의 조리 기술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작년 초 주요 식재료를 최고 품질의 국내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90%의 좋은 식재료와 그동안 무수히 반복했던 이런 10%의 조리 기술이 더해져 맛있는 참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가 되어 이렇게 웨이팅을 만들어냅니다. 식당의 가장 큰 목표, 외부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식당은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가 개척이 되고, 손님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여 재방문하게 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막국수 한 그릇에 가치 있는 진심을 담기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가를 지키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다하며 계약 재배와 최고가 매입, 그리고 더 많은 농가와 협력하여 외식업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짜리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뱅뱅막국수 뱅토뱅 황승준입니다. 지루할 정도의 반복적인 삶에서 뱅뱅막국수의 모든 것들은 시작됩니다. 9분 식재 1분 공예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음식은 90%의 식재료와 10%의 조리 기술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식재료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태풍 맞고 자란 부안의 변산명이를 만났습니다. 변산 지역의 메밀 재배 면적은 상대적으로 제주도나 공평보다는 작지만 그 품질과 특산물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 덕분에 병충해가 적고 비옥한 토양과 서늘한 기후 조건은 메밀이 영양가가 높고 맛이 깊은 작물로 자라기에 이상적입니다. 괜찮아요. 와, 고소함이 끝내준다. 국내산 중에서도 좋은 들깨 참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수소문 끝에 최고 품질의 무한 들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남 무안은 2016년부터 농진청과 무안군이 지원하여 참깨, 들깨 가공, 유통기술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온 압착 방식을 통한 최고 품질의 참기름, 들기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그 지역 30년 역사의 가나안 방앗간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국내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업자와의 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품질의 메밀 막국수를 위해 최고 품질의 메밀 농사가 가능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농가도 최고의 정성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농업기반의 미력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 보면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그 가다가 막 또 조는 거 아니냐고 반말로 묻고 저는 극존칭 존댓말로 대답하는 게 보이는데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아내를 두려워하는지 이 영상에서도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자, 목차의 4번째, 막국수집은 막국수로 푼다. 여름만 잘 된다고요? 1년에 11개월이 성수기, 계절성 극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막국수는 냉면처럼 계절성이 강한 음식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매출의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벌어서 겨울을 버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국수집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할 수만 있다면 여름을 더 늘리거나 겨울을 더 줄이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성수기인 여름, 하얀색 그래프가 비수기인 겨울인데 여름과 겨울 매출 차이가 큰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비수기인 겨울을 버티기 위해 해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뱅뱅막국수의 전신인 봉평면 메밀촌 첫 해 2013년의 메뉴판입니다. 첫 해부터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네요. 동절기에 판매하는 뜨거운 메뉴가 넘쳐납니다. 온막국수, 만두전골, 육개장 만두전골, 만둣국, 떡만둣국, 메밀칼국수, 메밀수제비, 들깨메밀칼국수, 들깨메밀수제비, 얼큰 손만두전골, 한숨에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나 뜨거운 메뉴가 많았습니다. 2020년 뱅뱅막국수로 상호를 바꾼 첫 해 메뉴판입니다. 역시 뜨거운 메뉴인 등심샤브, 떡만둣국, 만둣국도 보입니다. 2024년 작년 11월 뱅뱅막국수의 메뉴판입니다. 2013년 오픈 이래로 비수기인 겨울을 대비한 뜨거운 메뉴가 늘 있었는데 2024년의 메뉴판을 보면 뜨거운 메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TV 프로에 들기름 막국수를 만드는 막국수집이 소개된 이후 들기름 막국수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막국수집들이 들기름 막국수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의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따라하면 아무리 잘해도 2등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들기름 막국수와는 전혀 다른 파스타 그릇에 궁채, 뱅뱅 지단을 올려 감태에 싸먹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의 들기름 막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기름 막국수도 출시를 하고요. 참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이 두 메뉴가 널리 알려지고 2024년부터 주요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바꾸면서 매출은 더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막국수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참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꾸준한 결과입니다. 보통 30평 매장에서 매출 1억이라고 하면 제법 잘하는 식당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정도면 성수기의 기준을 1억으로 잡아도 되겠죠. 여기 저희 뱅뱅막국수 와보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저도 우리 30평 매장 테이블 14개에서 국수 팔아서 한 달에 1억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2021년 성수기 여름에 처음으로 1억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1억을 넘기는 달이 21년엔 3번, 22년에 6번, 23년에 8번, 그리고 작년 2024년은 11번을 달성합니다. 이제 뱅뱅막국수는 1년에 11개월이 성수기입니다. 겨울 3개월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뭘 해도 안 되던 비수기 겨울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국수집의 겨울은 뜨거운 메뉴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막국수로 푸는 게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경험하며 배운 짧지만 깊은 한 줄, 막국수집은 본질인 막국수로 푼다. 뱅뱅막국수가 계절성을 극복하게 된 이유 눈치채셨습니까? 본질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계절성을 극복하게 된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결국 매일같이 반복하며 만든 막국수였습니다. 제가 여기 김영각 교수님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본질에 대한 중요성, 삶에 대한 태도, 근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 저 보면 항상 뱅뱅은 막국수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된다. 메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영상도 찍고 책도 쓰면서 더 깊고 뾰족하게 갈고 닦아 누구라도 메밀하면 막국수하면 뱅뱅이 떠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앞으로도 본질인 막국수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막국수 하나로 계절성을 완벽하게 극복한 사계절 내내 줄 서는 식당을 꿈꿔봅니다. 이제 목차의 마지막 뱅뱅막국수의 꿈입니다. 강남 지역의 직영점 형태로만 출점하고 싶습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외식업체를 목표로 계속해서 성장하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뱅뱅막국수의 꿈을 먼저 이룬 외식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코엑스몰에서 바로 제 앞에서 강연하신 지역의 문화가 된 성심당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대전하면 성심당을 떠올립니다. 성심당처럼 강남의 문화가 되고 싶습니다. 대전에는 성심당, 강남에는 뱅뱅막국수. 강남을 대표하겠습니다. 뱅뱅막국수의 꿈이 아닌 뱅토벤 황승준 개인의 꿈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저 위에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어릴 적 꿈을 꾸고 있는 모습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인시 매출을 통해 국내산 식재료를 통해 전문성을 통해 작은 매장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훌륭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메밀로 만든 막국수라는 한식으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강남에서도 훌륭한 수익성을 창출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로 음식을 배우러 가서 양식, 일식 배우고 우리나라로 돌아와 양식당, 일식당을 오픈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을 배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식당을 하고 싶다고 한국으로 배우러 오게 만드는 그런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식당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국수라는 한식을 주로 파는 이런 작은 식당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도 뱅뱅막국수처럼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캐주얼한 중식의 대명사 딤섬 하면 많은 사람들은 딘따이펑을 떠올립니다. 캐주얼한 일식의 대명사 라멘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치란을 떠올립니다.
캐주얼한 한식의 대명사 국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뱅뱅막국수를 떠올리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저의 경험입니다. 오늘의 발표가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첫 20% 아래로 떨어진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 한식의 롤모델이 되고 싶은 뱅뱅막국수 뱅토벤 황승준이었습니다.